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PTC 코리아의 안병욱 상무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대면 시대의 그 경쟁 우위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커넥티브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차별화하자라는 컨셉이고요. 일단 뭐 PTC 코리아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오늘 주제의 어떤 기반 기술은 이제 산업용 IoT하고 이제 AR, 요즘 뭐 메타버스 때문에 이제 AR, V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증강현실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는 좀 잠깐 짧게 얘기하고 이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사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 있고요. 한국에는 지금 벌써 한 30여 년, 40여 년 정도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지금 기존에는 이제 주로 그 CAD 쪽 아니면 이제 PLM 쪽 영역에 대한 이제 제조 솔루션으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5, 6년 전부터 저희 M&A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용 IoT하고 AR 쪽 제품으로도 지금 이제 확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일단 IoT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좀 작게 보여서 잘 인지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업용 IoT 분야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시장 조사 기관 통해서 이제 리딩 그룹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창원시 뭐 경남 쪽에서도 이제 그런 생산 공장이 많이 있는데, 공장에서 어떤 데이터 설비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또 캐베어라는 제품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캐베어는 이제 지금 띵웍스라는 저희 IoT 플랫폼의 하나의 모듈인데, 캐베어라는 제품도 역시 이제 데이터 수집 영역에서는 일단 월드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R 증강현실 영역도 뷰포리아라는 브랜드로 계속적으로 지금 마켓쉐어가 이제 SDK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한 60%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젠다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IoT와 AR 그 영역을 기반으로 서비스 변화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이제 뉴노멀에 대한 이제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IoT와 이제 AR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이제 경쟁력과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TC 제품하고 이제 매핑을 시켜서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례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코로나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전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많은 챌린지가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기업들만의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제 지금 전문 인력, 그러니까 숙련도가 있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이제 고령화돼서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암묵지라고 하는 어떤 전문 기술 노하우 영역을 어떻게 회사 자산화해서 후임자가 빠르게 이제 체득해서 어떤 누수 없이 쉽게 작업을 이제 따라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이제 리소스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방안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와 뭐 시장 경쟁이 이제 좀 심화되면서 뭔가 이제 그 수익성 면에서 좀 악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그거를 이제 단순히 어떤 제품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객 서비스 뭐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지금같이 이제 팬데믹 환경에서는 뭐 지금 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리모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도 뭐 DT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어떤 디지털 기술을 기존의 이제 그 비즈니스 환경에 어떻게 잘 녹여서 어떤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례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표는 뭐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필립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주로 그 헬스케어, 주로 이제 의료기기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팬데믹 그 시점 이후부터 그 가파르게 지금 그 곡선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이제 이 상승 곡선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트에서 이제 에셋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그 설비기기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나 또 혹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 뭐 예지 진단이라든지 뭐 예지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도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서 이제 원격 자산 관리하고 트러블 슈팅에 대한 요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단 뭐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에 쓰이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설비 장비들도 마찬가지 지금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현재 상황하고 빗대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출장에 대한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걸로 좀 보기 때문에 중기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 상황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장 처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원격으로 이제 뭔가 기술 지원이라든지 설비나 장비에 대한 어떤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IoT나 이제 AR 기술을 활용한 그런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사실 설비나 이제 지금 뭐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연결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단순히 어떤 그 설비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그 모니터링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넥스트로 뭔가 우리 회사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R&D를 할 때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좀 더 이제 그 어드밴스된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도 있고 아니면 사업화 모델 자체를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왼편에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설비나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적인 그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R&D에서 지금 포인터가 없어서 죄송한데 R&D 엔지니어링 단에서 이제 뭐 그 제품을 이제 설계해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뭐 장비가 고장 났거나 이랬을 때는 오퍼레이션 팀에서 뭔가 애프터 서비스로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죠.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제품을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제 B라고 표현되어 있는 엔드 커스터머 쪽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화살표거든요. 화살표. 예, 그래서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양쪽에 있는 원도 그렇고 중간에 있는 화살표도 그렇고 이게 심리스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설비에 대한 그 연결성을 확보한다라는 의미가 그 우리가 지금 생산한 제품을 제조해서 이제 납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납품된 제품이 고객 그 플랜트 쪽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그 설비들을 계속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설비의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하고 예지 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알람이나 이상 징후를 캐치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왼편에 보이시는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R&D 사이드에 이제 전달을 해서 뭔가 제품의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순환적으로 그 데이터의 흐름을 가지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결성을 이제 확보하려면 지금 우리가 만든 생산하고 있는 그런 설비나 장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왼편으로 보시면 이제 모니터링 단계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뭔가
그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려면 사실은 이제 그 기술적인 요소들은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뭐 제어나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나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고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AI 기반의 어떤 자율화된 그런 설비 운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에 대한 컨셉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 IoT 기반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릴 건데, 그 PTC 제품하고 이제 매핑을 하다 보면 이제 유스 케이스 관점에서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연결성과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단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모트 서비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IoT가 아니라 이제 AR하고 연동을 시켜서 원격에 있는 우리 이제 뭐 직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지금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원격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국내는 조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리적으로 워낙 가까워서 사실은 큰 임팩트가 없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되게 빠르게 응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이 스스로가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나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게 될 때 뭐 이제 현장에서 뭐 작업이 사실 중단돼 버리면 바로 이제 그 현장 작업의 어떤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운타임을 보완하려면 고객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제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되게 쉽지 않죠. 근데 AR 기반의 어떤 셀프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제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시각적인 가이드를 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도하고 있는 이제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필드 서비스에 대한 실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파견 나가게 되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요 비대면 시대의 어떤 그 IoT와 AR을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IoT 컨셉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1단계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라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야 되는 이제 원소스가 되는 이제 이제 장비나 이제 설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공장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생산 제조 라인에 있는 이제 설비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들 뭐 IT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IT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ERP나 저기 보이시는 뭐 PLM이나 뭐 CRM이나 SCM이나 이제 이런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 레거시 환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사용자가 그 원하는 그 KPI 관점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추출 단계가 이제 수집 단계가 이제 1단계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이 그냥 그냥 로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려면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생산 원가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금 원가가 도대체 얼마인데 뭐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사실은 그와 연관된 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이제 중간에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이제 분석된 결과를
이제 최종 사용자한테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런 컨셉인데, 뭐 이 보여주는 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HMI나 이제 산업 현장에 가면 그런 대시보드화 되어 있는 환경도 있지만, 그 작업자에 따라서는 이제 뭐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뭐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뒤에서 잠깐 뭐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 뭐 굳이 이제 그런 모바일 기기가 아니더라도 뭐 스마트 글라스나 요즘 뭐 홀로렌즈나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도 현장에서 어떤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까지가 지금 일단 요 컨셉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제 동영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 이제 왼편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산업용 펌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산업용 펌프가 이제 각각 그 서로 다른 고객사, 서로 다른 뭐 저기 지역 국가에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널리 이제 퍼져 있는 이제 공급되어 있는 고객사의 어떤 산업용 장비를 IoT 플랫폼 기반으로 그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이상 징후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람이나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이제 시그널을 날려주는 이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도 지금 계속 그 고객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뭐 2차 전지나 지금 이제 좀 곽강을 받고 있는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생산 공장을 지금 익스펜션 하고 있거든요. 그 글로벌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뭐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그들만 이제 진출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을 구성하는 이제 설비 제조사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설비 제조사들도 글로벌하게 계속 확장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장비들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품된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그 모니터링이나 응대가 안 되면 사실은 그 라인 자체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피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설비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그런 대기업과 이제 연계해서 그런 어떤 설비에 대한 어떤 상태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R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기업, 특히나 이제 조립 공정에 해당되는 제조기업들은 기본적으로 CAD나 어떤 3D 모델링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빠르고 이제 쉽게 별도의 어떤 뭐 그 전문 그 외주업체의 어떤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가 충분히 그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빠르게 이제 AR 컨텐츠나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빅포리아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도 전문 그런 뭐 유니티나 이런 개발자가 없더라도 우리 직원들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용이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OT나 IT 데이터, 그러니까 IoT 데이터하고 연동을 시켜서 뭐 현장에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까 보셨던 뭐 펌프나 장비들의 어떤 상태들을 AR로 증강을 해서 시각화해서 보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는 지금 그 스튜디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AR은 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좀 제일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펌프나 이제 컴프레셔 이런 이제 그런 산업용 설비들이라 그런다면,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지나가서, 근데 그 앞단에 이제 AR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인식하는 과정은 이 설비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외형을 그대로 인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모델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360도 각도 어디에다가 뭐 스마트폰이든 그 웨어러블 기기를 비추더라도 이 장비를 인식해서 장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가상의 컨텐츠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세이프티 체크리스트도 있고, 지금 뭔가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유스 케이스인데,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어떤 설비를 어떻게 분해해야 되고 뭐 조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AR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뭔가 그 작업자 입장에서도 어떤 뭐 텍스트 기반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스터디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증강된 데이터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좀 경력이 짧은 분들이라도 되게 쉽게 이제 따라해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이 좀 발전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유지 보수나 요즘 이제 품질 검수나 이제 이런 그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환경에서는 모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 작업자가 이제 외울 수가 없어서 그 모델에 따라서 어느 포인트를 품질 검수를 검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AR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저희 그 안산에 가면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라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샘플 공장이라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고, 왼편에 보이시는 분이 홀로렌즈 2를 착용하시고 쭉 이동을 하시면 그 생산 설비들에 대한 정보나 그다음에 이제 그 IoT 데이터 정보들이 이제 아래에 이제 보여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그 AR이 발전을 해서 이제 공간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 공간에 이제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사전에 이제 기획했던 그런 컨텐츠가 AR로 이제 증강이 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원격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격 지원에 대한 물리적으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는 이제 현장에 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현장 작업자가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기술적인 수준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본사나 이제 외부에 있는 직원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AR의 기능은 이제 그 스크린에 이제 그 모바일 기기나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이렇게 드로잉이나 마킹을 하게 되면 그 드로잉된 부분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작업자의 스크린에 그대로 그 입혀지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가 이제 직관적으로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해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한 이제 3개 정도의 그 스크린이 보이는데 하나가 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장 작업자도 똑같이 이제 그걸 보고, 물론 이제 보이스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현재 하나의 세션으로 최대한 5명까지 연결이 돼서 뭐 기술 지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육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그 세션이 끝나고 나면 그 이렇게 드로잉된 부분들을 이제 스틸 이미지 형태로 이제 그 서머리가 나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메일이나 이제 SNS를 통해서 회사에 이제 저장하게끔 돼서 뭐 이력 관리 측면에서 지금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통신 네트워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희도 이제 글로벌하게 많이 지금 시도를 했지만 그 통신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화질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저속 네트워크 모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최대한 5명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원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이제 이런 iOS 계열,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이제 뭐 PC, 리얼웨어 HMT1이라고 해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 이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OS긴 한데 이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하여튼 뭐 시간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그 챕터는 이제 사례인데요. 사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뭐 자료는 나중에 공유 드릴 걸로 알고 있어서 내용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도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이제 그 앞서도 뭐 ESG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비 자산에 대한 이제 관리를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IoT 플랫폼, 이제 띵웍스라는 이제 IoT 플랫폼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저희 PTC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서브라는 이제 글로벌 산업용 펌프, 뭐 컴프레셔 이런 이제 제조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 쪽 리전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지리적으로 이제 많이 흩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흩어져 있는 그런 설비나 자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관리가 지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 뭐 동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그 설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인 지금 응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린 화면인데, 그러니까 IoT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옆에 이제 그런 그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금 그 뭐 진동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센싱된 데이터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전하고 좀 바뀐 거가 인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정상 상태인 거고요. 앞에 밑에 이제 그런 초록 색깔로 이제 정상 상태가 보여지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실시간 정보가 아니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좀 데이터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상태가 이제 그 뭐 임계치 값을 이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빠르게 캐치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응대할 수 있게끔 어떤 그 기회를 이제 그 작업자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이제 설비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의 것들을 이와 같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스텔라라는 이제 역시 이제 글로벌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냉장 시설, 요즘 뭐 물류 쪽에서도 이제 그런 냉동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냉장 시설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이제 그 온도나 습도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센싱된 정보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이런 시도들을 또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저희 뭐 약간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요즘 환경 때문에 어떤 공기청정이라든지 뭐 산소 공급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의료 쪽하고 메디컬 쪽하고 관련된 그런 설비들에 대한 관리들에 대한 니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IoT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설비에 대한 관리를 이제 최적화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AR 쪽 관련한 이제 주로 이제 그 설비 유지 보수나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 관련한 이제 그 매뉴얼이 되겠는데, 이것들은 영상이 안 눌러지네. 혹시 눌러지나요? 예,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리언이라는 이제 그 글로벌 의료기기, 주로 이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몇 가지는 좀 약간 블러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약간 동영상이 클리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업자가 이제 설비를 인식하게 되면 그 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작업 순서라든지 뭐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AR로 처리를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이제 그 출장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이제 효율성,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한 번 방문으로써 이제 문제 해결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 필수적이고요. 이제 그런 시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IoT와 AR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뭐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제가 이제 네 가지 컨셉으로 뭐 리모트 모니터링, 리모트 서비스, 그다음에 커스터머 셀프 서비스, 그다음에 필드 서비스, 이피션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메시지인지 이제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글로벌한 어떤 설비나 장비 회사들도 단순히 지금 그 설비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설비를 판매하는 그런 마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시장조사 기관에 보면 설비를 판매해서 한 30% 정도의 마진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그 가져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 좀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차별화나 뭔가 그 충성도를 계속 이제 가지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IoT나 AR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